자, 22년 10월 15일 날 시행한 화학개론 이제 국가공무원 7급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보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도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거기서 약간의 이제 유형만 바뀌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푸시는데 큰 고민이 없으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가 너무 너무 넓은 범위에서 군데군데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계산하는 연습을 나 이 문제 풀 줄 알아가 아니라 평소에도 계산 연산 속도를 갖다 높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지 문제 푸실 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본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문제 난이도는 약간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까요? 1번. 자, 전자수가 가장 많은 이온은 그랬어요. 자, 이게 다 이온이네요. 이온. 그죠? 근데 전자수라는 거는 지금 여기 요거 산화수 요거만 보고 풀면 안 돼요. 그죠? 전체 전자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원자 단위로 생각하세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7번이죠. 자, 질소 원자번호 7번이죠. 그럼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7개의 전자가 있는데 3개의 전자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니까 여기가 3개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냥 숫자만 쓸게요. 7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CO3E-인데 CO3E-인데 이거 보지 마세요. 탄소 몇 개요?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6. 그 다음에 산소 원자번호 8번이잖아요. 근데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거기다가 전자가 E-그러니까 2개가 더 추가된 상태죠. 얘보다 전자가 훨씬 많네요. 세 번째, NH4 플러스 보지 마시고요. 질소 원자번호 7번이요. 7. 그 다음에 수소 1번이죠.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플러스 1이니까 전자가 한 개 빠져나간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죠. 이건 쉽죠 뭐.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죠. 11번인데 전자 한 개가 빠져나갔네요. 얘가 제일 많네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얘가 답이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 공유결합 성질이 가장 큰 산화물을 그랬어요. 우리가 공유결합성이다, 이온결합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유결합성이다, 이온결합성이다. 그래서 비금속끼리의 결합은 공유결합이고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이온결합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 모든 물질이 공유결합성과 이온결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죠. 그래서 대충 전기음성도 차이가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만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은 보통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작으면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는 문제에서 공유결합 성질이 가장 큰 산화물을 찾아라 했으니까 산소하고 결합한 다른 원소들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공유결합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유결합성이 가장 큰 산화물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물질이 나왔는데 뭐 있습니까? 산소는 다 있고요. 거기에 규소, 인, 황, 염소가 있네요. 주기율표상에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소가 여기 있어요. 산소가 2주기죠. 산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은 어디? 황은 산소 바로 밑에 있죠. 주기율표상에서. 그죠? 그 다음에 인은 바로 그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염소는 그 옆에 있죠. 그 다음에 규소는 어디 있어요? 규소는 또 그 옆에 있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전기음성도라는 거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게 일단 누구냐면 얘하고 얘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기음성도가 큰 그 삼형제 있잖아요. 플로린, 산소, 질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가 제일 커요. 전기음성도가 얘가 제일 커요. 그죠? 그래서 전기음성도 순서 얘네 4명을 보게 되면 4개의 원소를 보게 되면 순위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되는 거죠. 얘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죠. 자, 그럼 얘하고 결합한 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 거예요. 그죠? 얘가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럼 얘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작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산소하고 염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여기서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작아요. 얘가 제일 작겠죠. 어디가? 얘죠, 얘.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작겠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얘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결합성이 가장 큰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자, 3번이요. 자, 밑줄 친 원자의 오비탈 혼성화 유형이 같은 분자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원래 혼성 오비탈이라는 건 대충 보시면 만약에 C2H4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C2H4 보게 되면은 탄소 이중결합 해놓고 여기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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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이중결합 있을 때 하나는 무슨 결합이에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이거든요. 그죠? 파이 결합은 빼고요. 혼성 오비탈을 못 만들죠. 그러면은 요 파이 결합 한 개를 빼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총 3개의 오비탈이 혼성 오비탈이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 1개와 P-오비탈 2개가 모이죠. 그래서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2개면은 총 몇 개예요? 오비탈이 3개죠? 그죠? 그걸 합쳐서 어떻게 돼요? 골고루 나눠져요. 그래서 sp2 오비탈이 3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혼성 오비탈이죠.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쓸게요. C2H4 하고 NH3예요. 요거 한 개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혼성 오비탈, 파이 오비탈을 빼고 파이 결합을 빼고 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sp2 혼성 오비탈인 거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질소가 있고요. 이렇게 있고 여기 수소, 수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을 몇 개 하냐면 하나, 둘, 셋 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된 거예요? sp3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 결합을 한 거예요. 여기는 공유, 여기는 비공유. 다리가 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sp3가 되는 거죠. 그죠? 쭉 해볼게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암모니아 있으니까 sp3예요. 그죠? 그 다음에 bf3 있죠. bf3. 자, bf3는 이렇게 결합을 한 거죠. 이렇게. 그죠? 비공유 전자쌍 없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sp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해볼게요. sp2, sp3. 그래서 다르고요. 그 다음 2번에는 sp3, sp2 다르고요. 세 번째 보게 되면은 물이네요. 물이 있죠? 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여기 공유 전자쌍. 그래서 결합을 하나, 둘, 셋, 4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sp3가 되는 거죠. 그래서 sp2, sp3 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요거 있죠? sp2, 그 다음에 bf3 볼게요. 자, bf3도 이거 했죠? bf3 하나, 둘, 셋. bf3 뭐예요? 이거죠. 그래서 sp2, sp2.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죠. sp2, sp2. 요게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죠. 됐나요? 자, 4번이요. 자, 이온결합 화물의 격자 에너지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그랬어요. 이온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격자 에너지라는 거냐. 여기 만약에 금속 양이온이 있고요. 여기 비금속 음이온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뭐가 작용해요? 힘이 작용하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겠죠. 쿨롱의 힘이 작용하겠죠. 자, 쿨롱의 힘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즉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은 그럼 거리하고 전하량의 곱이 다를 때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일단 1순위가 누구라 그랬어요? 전하량이 먼저라 그랬죠. 전하량의 곱은 2배, 4배, 6배 이렇게 증가합니다. 왜? 여기 이온값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여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증가하죠. 근데 거리는 1배, 2배, 3배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1배, 1.1배, 1.2배 이렇게 밖에 안 증가해요. 그래서 제곱이라고 할지라도 얘가 더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온 거리를 보는 거예요. 이온 간의 거리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까? 뭐 MgO, Na2O 이게 2개인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BeO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산소 2 마이너스 2 플러스죠. 그죠? 요거 2 마이너스요. 1 플러스죠. 요거 2 마이너스 2 플러스죠. 그럼 얘는 일단 제거하세요.
전화량의 곱이 2잖아요. 얘는 4고 얘도 4죠.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은 베릴륨은 몇 주기? 2주기. 마그네슘은 3주기니까 얘가 사이즈가 작죠. 그럼 얘가 1순위예요. 얘가 2순위가 되고요. 얘가 3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른 물질은 없죠. 없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써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 얘가 첫 번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럼 단순한 문제죠. 그죠? 자, 5번 문제요. 자,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퍼 세크를 운동하는 전자의 드브로비 파장은, 자, 전자가 있는데 전자의 속력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0의 6승 미터 퍼 세크래요. 그죠?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드브로비 파장이 얼마래요? 파장이 7.3이죠? 7.3 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 10의 마이너스 10승입니다. 마이너스 10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양성자의 질량이, 이건 전자고요. 양성자의 질량이 전자의 몇 배다? 자, 이건 전자 질량이고요. 이건 양성자 질량인데 전자의 몇 배라고요? 2000배라고요. 2000배. 2000배 무겁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양성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어떻게 되냐? 근데 우리가 드브로이 파식 알잖아요. 람다는 mv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브로이 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배가 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몇 배가 됐냐. 됐죠? 자, 질량이 몇 배가 됐다고요? 2000배가 됐다고요. 2000배가. 2000배가 되면은, 자, 질량이 2000배가 됐어요. 질량이 2000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전자와 같은 속력이래요. 속력은 이게 같아요. 자, 그럼 이거는 같은데 요게 몇 배가 됐어요? 2000배가 돼요. 2000배가 되니까 람다 이 값에 몇 배가 돼요? 20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자, 람다 요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프라임은 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요걸 뭐로 나누는 거예요? 2000으로 나누면 되죠. 2000 이렇게 나누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이 뭐로 나왔냐면은 피코미터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피코미터하고 마이크로미터. 자, 그러면 요거 그냥 2로 나누고 다시 계산할게요. 그럼 7.3 나누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죠? 1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죠? 6승이니까 요걸 갖다가 피코미터로 바꿀게요. 피코미터로 바꾸려면은 요걸 12승으로 하면 되겠죠. 12승이 되려면은 여기다가 10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10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20분의 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즉 요게 바로 뭐가 돼요? 피코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린 요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7.3을 2로 나눈 다음에 소점 앞으로 당길게요. 그럼 2, 3은 6, 13, 2, 6, 12, 5. 그죠? 3.65죠? 3.65인데 10 있으니까 0.3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즉, 피코미터. 이러면 되죠. 0.365가 되겠네요. 답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6번이요. 자, 6번. 원자와 이온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 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뭐 쭉 써 있는데 이거 주기율표상에 여러분 위치 알면은 그냥 풀 수 있지 않나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니 뭐 이거 주기율표 할 필요도 없네요. 자, 1번부터 그냥 할게요. 작은 것부터 쓰라 그랬는데 1번이 나트륨, 마그네슘 있는데 이거 같은 주기잖아요. 얘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부터 틀렸네요. 자, 2번. 황하고 염소가 있는데 얘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잖아요. 얘가 16번, 17번이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이것도 안 되죠. 3번. 스트론튬, 칼슘, 칼륨. 자, 스트론튬이 어디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칼슘 바로 밑에 있죠, 사실은. 그럼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모른다 할지라도 칼륨하고 칼슘하고 비교하면 얘가 큰 거 맞죠? 그죠? 얘가 크죠? 그럼 스트론튬은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칼슘이 있어요. 칼륨은 여기 있죠. 스트론튬은 여기 있죠. 그죠? 얘가 크겠죠?
얘는 4주기고 얘는 5주기니까. 그래서 틀리고요. 철 3+가 있고요. 철이 있어요. 얘는 금속이잖아요. 얘가 작은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칼슘이 있어요. 칼슘. 자, 그럼 철은 어디냐? 이거 원자번호 여러분 그 30번까지는 좀 알아놓으세요. 그죠? 그럼 여기 칼슘이 있어요. 칼슘이 있고 쭉 나가면 여기 스칸디움이 있고 쭉 가다 보면 여기 26번에 철 이렇게 있죠. 그죠? 칼슘 사이즈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철이 작은 거 맞죠? 칼슘보다. 그죠? 얘가 답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7번. 7번 보시면 원자의 최각전자가 느끼는 유액전에 대한 설명이 돼요. 자, 여기 원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여기 있는 전자가 최각전자라고 할게요. 그죠? 자, 그럼 이 안쪽에도 전자가 있어요. 이 안쪽에도 전자가 있겠죠. 이렇게. 얘가 만약에 플러스 11,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11. 그래서 안쪽에 전자가 2개, 8개, 최각에 1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가려막기 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강하게 인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가려막기 효과를 하고 그 라인에 있는 애들도 가려막기 효과를 하겠죠. 근데 같은 라인에 있는 것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막는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네에 의해서 더 작은 힘을 받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유액전하는 원자번호에서 핵심부의 전자수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자, 유액전하가 지금 이게 플러스 11이에요. 플러스 11인데 안쪽에 전자가 10개가 있으니까 10개를 빼버리면 얘가 플러스 1의 값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최각 껍질에서 P전자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S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핵 인력을 더 강하게 느낀다 그랬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오비탈 순서를 보면 1s2 1s, 2s, 2p, 3s, 3p 항상 해서 3s보다 3p 오비탈이 더 에너지 준위가 더 높죠. 핵으로부터 거리가 더 먼 거예요. 그죠? 그럼 유액전하가 더 작겠죠. 거리가 더 머니까. 그래서 p 오비탈이 s 오비탈보다 핵의 인력을 더 강하게 느낀다. 거꾸로 쓴 거죠. 3번 3주기 주적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유액전하가 감소한다. 3주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나트륨부터 시작하죠. 3주기든 4주기든 관계없어요.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전하는 어떻게 돼요? 유액전하는 증가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랬어요. 알칼리 금속. 자, 여기 뭐가 있어요? 리튬이 있어요. 리튬이 있고 여기 칼륨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원자 번호가 얘가 3번이에요. 얘가 11번이에요. 그죠? 얘가 19번이에요. 얘가 37번인가요? 자, 5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껍질 하나가 늘어나요. 거리가 멀어지죠. 그 유액전하가 감소하잖아요. 껍질만 보면요.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껍질 하나가 더 생겨요. 유액전하 감소하고 얘도 감소할 것 같죠? 근데 핵전하량이 껍질 하나, 여기서 껍질 하나 늘어요. 이렇게 내려면서 주기에 같은 쪽에서 주기가 변할 때마다 껍질이 하나 늘어요. 거리가 조금 멀어졌는데 핵전하량은 1 증가한 게 아니에요. 엄청씩 증가하죠. 팍팍 증가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유액전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전하가 증가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8번이요. 자, 뷰테인이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생성한다. 뷰테인의 반응 속도가 0.2몰 퍼 리터 세크면은 산소의 반응 속도는 얼마냐? 자, 이거랑 반응 속도 알기 위해서 일단은 뭘 알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C4 H10 더하기 O2 CO2 H2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 4개 있으니까 4 쓰시고요. 10개 있으니까 5개 쓰시고요. 그럼 산소가 13개니까 여기다가 2분의 13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뷰테인이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 물 만들 때 뷰테인의 반응 속도가 얘 반응 속도가 얼마냐면 0.2 몰 퍼 세크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0.2 몰 퍼 리터 세크. 이게 바로 몰 농도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한 개 없어질 때 얘는 몇 개씩 없어져요?
2분의 13개씩 없어지죠. 그럼 얘보다 반응 속도가 몇 배 빠른 거예요? 2분의 13배가 빠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2가 5분의 1이죠? 5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하는 거예요? 2분의 13 곱하시면 돼요. 얘보다 몇 배 빠른 거예요? 얘보다 2분의 13배 빠른 거죠. 그러면 얼마 나요? 10분의 13 몰퍼세크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9번이요. 자, 분자 구조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음 화학종의 기하학적 구조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모두 바닥 상태에 있대요. 첫 번째 SO3를 볼게요. SO3. 자, SO3 황 주변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뭐가 산소가 3개가 붙으면 되는 거죠. 3개가. 그래서 이건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니까 그냥 배위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배위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산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배위결합을 해요. 이것도 산소 거예요. 산소 전자 6개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 홀전자잖아요. 여기 합쳐지죠. 이렇게 합쳐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 공유결합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 되죠. 그래서 다시 그리게 되면은 황이 있고요. 여기 이중결합, 여기 산소, 산소 이렇게 되죠. 황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세 덩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평면 삼각형이 되죠. 이런 구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O4 3-, PO3 3-. 자, 인도 보시면은 최극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겠죠. 여기 산소가 3개가 붙으면 되는 거잖아요. 산소가 3개가 붙는데 3-인 거예요. 3-에서 이 자리에 산소가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붙는 거죠. 근데 이건 얘 옥텟은 만족하는데 얘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가 한 개 더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가 여기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가 되는 거죠. 3-가 되면 구조가 지금 인이 있고요. 여기 산소가 있고요. 여기 산소가 있고요.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긴 비공유전자성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전체가 3-가 된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전자쌍이 몇 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삼각 피라미드가 되죠. 그죠? 그럼 답은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죠. 세 번째 NO3-. 자, 질소가 있어요. 비공유전자쌍이 있고요. 하나, 둘, 홀전자가 이렇게 있죠. 산소가 몇 개 붙어야 돼요? 3개 붙어야 되는 거죠. 3개. 3개 붙어야 되는데 1-가 되는 거예요. 1-. 자, 1-가 되니까 여기에 산소가 비공유전자쌍이 제공이 될게요. 이건 배위결합을 할게요. 배위결합을 하고 여기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유결합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붙어요? 산소가 한 개 더 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 NO3-니까 외부에서 전자 한 개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구조가 이 전체가 1-가 돼서 질소가 있으면 여기 산소, 그 다음에 여기 산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평면 삼각형 구조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이겠네요. 그래서 더 안 해도 CO3 2-. 자, 탄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전자가 3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산소가 달라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달라붙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겠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CO3 2-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 여기 전자 하나 받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탄소가 있고요. 이중결합이죠. 단일, 단일.
이게 E-죠. 평면 삼각형이죠. 그죠? 답 얘가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0번이요. 자, 홀전자 수가 가장 많은 차기원은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요걸 보면은, 자, 다시 쓸게요. Fe2H2O6 6배비죠.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냐면 Cr 크롬이죠. CN6 6배비죠. 4 마이너스. 3번 철 CN6 3 마이너스. 4번 뭐야? 잘 안 보여. 코발트구나. 코발트 Cl4 이렇게 해놓고 이게 차기온이에요. 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홀전자를 물어보는 건 이제 중심 금속 예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요게 H2는 산할 수가 없죠. 0이죠, 0. 그럼 얘는 지금 철은 뭐예요? 2 플러스죠. 근데 얘 원자번호 26번인 거 아셔야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롬 크롬 같은 경우에 4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1 마이너스죠. 6 마이너스죠. 그럼 얘가 몇 플러스가 돼야 돼요? 2 플러스가 돼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철, 여기 또 26번이요. 이게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죠? 3 마이너스. 그럼 얘는 3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4개죠? 그럼 코발트 2 플러스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풀자고요. 어디 갔어? 크로미움이구나, 이거. 크로미움. 이거 크로미예요. 24. 얘가 27.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달라붙은 리간드들을 보라는 얘기죠. 리간드. 우리가 리간드에 보면 약한 장 리간드가 있고 강한 장 리간드가 있죠. 이 물 뭐예요? 이거 약한 장 리간드예요. 요 강한 장 리간드. 강한 장 리간드. 이 할로젠 원소들은 다 뭐 약한 장 리간드. 이렇게 되죠. Cl- 약한 장 리간드. 이렇게 되죠. 자, 리간드가 여기 배위 결합을 해요.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비공유 전자성 갖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스플릿이 일어나죠. 일단은 철 같은 경우 보면 철 26번.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에다가 18번이죠. 18번 4s2 그 다음에 3d6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몇 플러스가 돼요? 철 2 플러스가 돼요. 철 2 플러스가 되면 떨어져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최각 전자부터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3d6가 되는 거고요. 철 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3d5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크롬이죠. 크롬 24번이죠. 24번 24번이면은 아르곤에다가 4s2 3d4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롬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죠. 크롬 2 플러스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3d4만 남죠. 3d4만 남고 마지막으로 코발트 27 코발트 아르곤에다가 4s2 3d7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몇 플러스예요? 2 플러스죠. 2 플러스니까 3d7 이렇게 되겠죠. 코발트 2 플러스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지금 얘 같은 1번은 다시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철이 디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건데 무슨 리간드가 붙어 있어요? 약한 장 리간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디오비탈이 5개잖아요. 5개인데 밑에 3개, 위에 2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약한 장 리간드니까 이게 많이 벌어지질 않는 거죠. 그죠?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가요? 전자가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전자 훈투기 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요거 에너지 중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쌍을 이루죠. 이렇게. 그래서 홀전자가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죠.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두 번째가 크롬이죠. 크롬인데 전자 2개를 잃어서 크롬 2 플러스가 전자 4개가 되는 거죠. 근데 뭐야? 강한 장 리간드죠. 둘, 셋 이렇게 되죠. 4 플러스 2 플러스 맞죠? 강한 장 리간드죠? 강한 장 리간드니까 더 많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4개가 있는 거죠. 전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못 올라가요. 여기 오죠. 그래서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고요. 그죠? 3번. 3번이 뭐예요? 철 3 플러스죠? 똑같네요. 얘잖아요. 5개죠. 5개인데 뭐야? 강한장 리간드죠. 강한장 리간드니까 또 벌어지죠? 몇 개라고요? 전자가 5개. 하나, 둘, 셋, 넷, 5. 1개 남죠. 그죠? 4번. 코발트죠. 코발트 2 플러스. 그래서 3D7이죠. 3D7. 근데 뭐예요? 약한 장기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됐죠? 7개가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5, 6, 7. 하나, 둘, 셋. 3개 남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남죠. 홀전자가.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11번이요. 자, 11번 문제. 할로젠 화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할로젠 화수소 우리 끓는 점 비교해 봤었죠. 이거 끓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자량. 그래프 패턴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요? 그죠? 여기가 뭐였어요? HF. 뭘 합니까? 수소 결합을 하죠. HCl, HBr, HI 이렇게 됐었잖아요. 끓는 점이.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이 얘가 제일 컸었죠. 할게요.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다? 얘가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할로젠 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완전히 헬이 된다. 이거 강산이죠. 많이 용해가 돼요. 이온화 돼요. 근데 얘는 약산이잖아요. 약산이니까 HF가 H 플러스 F 마이너스로 존재하는 것보다 얘가 더 많이 존재하죠. 그죠? 100% 이온화 된다는 게 잘못된 거고요. 녹는 점은, 끓는 점하고 녹는 점 패턴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녹는 점 누가? 얘가 제일 낫죠. 분자의 결합 엔탈피는 끓는 점하고 상관없어요. 끓는 점은 분자와 분자 사이 인력과 관계 있는 거고, 결합 엔탈피라는 건 결합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즉 분자를 원자 상태로 띄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럼 거리가 누가 제일 가까워요? 이거 수소고요. 플로린은 요만해요.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수소, 그 다음에 염소. 얘는 염소예요. 수소, 브로민. 그 다음에 수소, 아이오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 결합? 둘 다 1 플러스 1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쿨롱의 법칙에서 했듯이 누가 제일 뜯기 쉬워요? 얘가 제일 뜯기 쉽겠죠. 그죠? 결합량은 얘가 제일 세니까 결합 엔탈피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작습니까? HI가 제일 작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2번이요. 자, 12번.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압력에서, 똑같은 뭐 760이 대기압이죠. 자, 기준 끓는 점을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두게 되면 기준 끓는 점 누가 제일 높아요? 아세트산이 제일 높죠. 물은 딱 몇 도고요? 100도고요. 그죠? 해볼게요. 500ml HG에서 휘발성이 가장 큰 것은 500ml. 500ml면 대충 여기잖아요. 그죠? 휘발성이 제일 큰 것은 그랬어요. 얘는 500ml가 되잖아요. 그럼 몇 도에서 끓어요? 이미 여기서 끓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만약에 지금 현재 20도다 라고 하면 얘는 증기압력이 이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죠. 증기압력이 얘가 제일 크죠. 휘발성이 제일 크죠. 그래서 휘발성이 가장 큰 액체는 누구다?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이 제일 작은 거죠. 디에틸에테르가 제일 큰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60도씨 1기압에서 60도면 어디예요? 60도면 여기죠. 60도씨 1기압이면 여기죠. 그죠? 1기압에서 아세트산의 안정한 상은 글쎄요. 아세트산은 뭐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증기압력 곡선이 그 상평형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뭐예요? 승화곡선, 이게 융해곡선, 이게 기화곡선이죠. 이 기화곡선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력 곡선이죠. 순서도 이게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요? 이 기화곡선에 어디 있어요? 0도씨 1기압에서는 누구요? 에탄올과 아세트산.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하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전부 여기 밑에 있죠. 아래쪽에 있죠. 다시요? 아니 그게 아니구나. 60도씨 1기압이면 여기죠. 여기. 그럼 얘는 뭐로 존재해? 기체. 얘도 뭐로 존재해? 기체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잘못했네요. 다시요. 60도씨 1기압에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잘못 얘기했네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여기 60도씨 1기압은 여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도달하지. 여기까지 와야지 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로 존재해요? 여기서 액체로 존재하죠. 어디서 요 지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요 그래프에 요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럼 액체로 존재하겠죠? 자, 20도씨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큰 물질은 20도든 30도든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큰 건 누구예요? 무조건 아세트산이죠. 그죠? 끓는 점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20도씨에서 분자 간의 인력이 가장 작은 걸 물어봤네요. 작은 걸 물어봤으니까 BAT 레테르가 되겠죠. 400Hg에서 400mHg에서 끓는 점은 끓는 점 다 똑같죠. 끓는 점은 무조건 400이든 500이든 끓는 점은 얘가 제일 높은 거죠. 무조건. 그래서 물이 아세트산보다 이제 아세트산이 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밖에 없네요. 13번이요. 자, 문제가 다음 유기화합물에서 카이랄 중심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나왔어요. 카이랄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광학이성 질체를 만들 수 있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은 뭐예요? 중심 탄소가 있으면 이쪽에 1, 2, 3, 4 여기 치원체들이 다 다른 애가 붙어 있어야지 얘가 카이랄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탄소 중심을 볼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 다리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이긴 한데 요 탄소를 보게 되면은 여기 이중결합이잖아요. 그죠? 네 군데가 다른 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안 되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안 돼요. 여기도 수소가 두 개 있죠. 이것도 안 돼요. 여기는 이중 단일, 여기 수소가 여기 한 개가 있겠죠?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안 돼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더 이상 붙을 게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소예요. 수소. 그죠? 하나, 둘, 셋, 넷. 요게 다른 거죠. 다. 그죠? 그래서 여기 카이랄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 수소, 둘, 셋, 넷. 다르죠? 그래서 요것도 괜찮아요. 둘. 그 다음에 여기도 다리가 하나, 둘, 셋. 아무것도 안 쓰이는 거 여기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르죠? 그럼 여기도 되죠. 여기는 안 돼요. 수소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요거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하나, 둘, 셋, 넷. 수소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도요. 하나, 둘, 셋, 넷. 다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수소가 두 개 있어서 요건 안 돼요. 같은 거니까. 여기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를 보시면 다리가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 수소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른 거죠. 여기 이중결합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수소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수소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바로 뭐가 돼요? 카이랄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7개가 답입니다. 14번이요. 자, 14번. 폴리머예요. 그죠? 중합체죠, 중합체. 중합체가 지금 두 가지 단량체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중합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겠죠. 이건 축합중합이기 때문에 축합중합이라는 거는 물이라든가 HCl이라든가 간단한 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달라붙는 걸 축합중합이라고 하죠. 축합중합. 자, 그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냐면요, 에스터 자리예요. 에스터 자리. 여기가 끊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펩타이드 결합 NH 이렇게 쓰면 여기가 끊어지죠. 자,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잖아요. 여기 CO, 여기 다시 그릴게요. C, 이중결합 산소, 여기 질소, 여기 수소가 옆에 있지만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물이라든가 HCl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이 자리가 끊어지죠. 그럼 이 끝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 NH 해서 여기에 또 이렇게 끊어지겠죠.
그죠? 여기도 CO 넣고 여기도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물이나 뭐를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만약에 물을 집어넣잖아요.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OH가 붙을 거예요. OH, C, 그 다음에 C 몇 개요? CH2가 몇 개요? 6개죠? CH2. 이게 헥사메틸렌디아, 아디프산인데, 6. 그 다음에 여기 C, 이중결합, 이렇게 되겠죠. OH. 그럼 나머지 여기는 H가 붙겠죠? 그래서 H, N, H, 여기 CH2가 6개가 있죠? 이게 헥사메틸렌디아민이죠? 요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량체와 요런 단량체가 축합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만 여기서 지금은 물을 집어넣지만 물이 아니라 HCl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OH 자리가 여기에 뭐로 바뀌어요? CL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량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찾으면 돼요. 2번 보세요. 2번. 2번 보시면 끝에 뭐가 붙었어요? 2번 보시면 여기 OH가 아니라 CL로 붙었죠? 그죠? 상관없어요. HCl을 집어넣어도 되고 물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단량체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15번이요. 자, 15번. 문제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OH. 요걸 원칙적으로 다시 그리면 여기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탄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는 거예요. 즉 CH3가 있는 거죠. 여기 CH3가 있는 거죠.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중심에 탄소가 있고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 OH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CH3, 이쪽에 CH3. 다리가 4개 되니까 여기 수소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탄소에 OH가 있어요. 알코올이죠, 알코올. 알코올인데 알킬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알킬기가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2차 알코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케톤이 되죠. 케톤. 그래서 이 경우에 얘가 산화가 되잖아요. 산화가 되면 수소하고 요 H를 요거 빼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중결합 여기 산소가 되고 여기 CH3, 여기 CH3 케톤이 되죠. 아세톤이죠. 얘 대표적인 아세톤이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자, 극성분자다. 알코올은 극성분자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알코올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아이유팩 이름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 가장 긴 라인이죠. 그럼 탄소가 1개, 2개, 3개니까 프로페인이에요. 알케인이잖아요. 알케인.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인데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알코올 하이드록시가 어디 붙어 있어요? 두 번째 탄소에 붙어 있죠. 두 번째 탄소에 붙어 있으니까 이 알코올의 그 올자를 써 이올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K2CR2O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알데히드로 산화된다 그런 거죠. 이게 산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수소가 2개 떨어져서 이거 산소랑 해가지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케톤이 되겠죠. 그래서 알데히드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케톤이 되죠. 알데히드는 1차 알코올이죠. 1차 알코올이 산화되면은 뭐가 돼요? 알데히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산화되면 칼복시산이 되는 거죠. 알데히드가 되는 게 아니라 케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6번이요. 16번 착이온이 있어요. 저거 다 있을게요. CO NH3 Br 그 다음에 여기 에틸렌디아민이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 플러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1-죠. 1- 얘는 전기적 성질 없고요. 얘도 없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3 플러스가 되겠죠. 코발트 3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가 배수가 2개죠. 그럼 배수가 총 4개 하나니까 6배위죠. 할게요. 자,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 얘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팔면체 구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에틸렌디아민이 이제 2배위
2배율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고 그 다음에 요게 이런 식으로 달라붙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 이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요. 요 꼭지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브로민이 되고요. 하나는 암모니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사각형에서 암모니아와 브로민이 여기가 브로민, 여기 암모니아 이렇게 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브로민, 여기 암모니아 이렇게 붙은 게 있죠. 여기 뭐 시스로 보면 되고 요거 트랜스로 보면 되죠.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학 이성질체다 그랬는데 이렇게 됐을 때 광학 이성질체를 갖겠죠. 거울상 이성질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에틸렌디아민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요게 요 뒤에 붙어 있고요. 요게 여기 붙어 있고요. 여기는 NH3가 붙어 있고 여기 브로민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요거 이제 거울로 해서 대칭을 시켜 볼게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그림은 요게 요거랑 붙어 있고요. 요게 요거랑 붙어 있고 요게 NH3, 요게 브로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잡고서 180도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게 180도 돌아서 요걸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은 요 자리가 여기 오겠죠. 그죠? NH3가 여기 오겠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 여기 올 거예요.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에 180도 도니까 요 자리가 여기 달라붙겠죠. 여기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요 자리는 저 뒤에 달라붙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럼 이 물질하고 이 물질이 같은 물질이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그죠? 요걸 그대로 180도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게 되면 이 물질과 같은 물질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존재합니까? 그래서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중심금속의 산화수는 얼마라고요? 3 플러스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7번이요. 자, 17번 보시면 수산화 리튬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서 탄산 리튬하고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된대요. 일단 반응식을 먼저 써볼게요. LiOH 얘하고 CO2가 반응한대요. CO2 이렇게 반응해서 탄산 리튬 Li2CO3 더하기 물이 된대요. 개수 맞히죠? 여기 리튬이 2개인데 여기 1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2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탄소가 1개고 1개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총 몇 개요? 산소가 4개죠. 4개. 4개 맞죠? 수소 2개. 2개. 틀리네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12kg의 LiOH가 모두 반응하면 소모되는 CO2의 질량은 얼마냐 그랬어요. 이거 화학식량을 먼저 볼게요. 화학식량을 보면 리튬 다 가르쳐줬죠. 7. 그 다음에 16. 1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24가 되죠. 24. 그죠? 24 곱하기 2 하니까 총 48g을 얘는 1몰이죠. 48g을 44g과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얘하고 물이 18g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건 나중에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질량을 몇 킬로 했어요? 12kg이죠. 12kg. 그럼 얘도 고쳐요. 얘도 48kg이라고 칩시다. 48kg. 그럼 얘도 44kg이 되겠죠. 그죠? 근데 몇 분의 1로 떨어졌어요? 4분의 1로 떨어졌죠? 그럼 얘도 4분의 1로 떨어지니까 11kg이 소모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11kg이다. 3번이 됩니다. 18번이요. 전기화학이죠. 자, 충분한 양의 니켈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을, 여러분 전기분해라는 건 이온이 아닌 원자나 분자로 되는 게 전기분해잖아요. 그러면 니켈이 있어요. 니켈이 있는데 2+죠. 그럼 얘가 전자 2개를 받아야지 니켈 원자가 형성이 되겠죠. 즉 2몰의 전자를 받으면 니켈이 1몰이 석출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수용액에 0.1A 전류를 흘려서 0.001몰의 니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전자 2몰에 대한 전하량을 우리가 보통 2페럿 이렇게 얘기를 하죠. 2페럿을 공급하면 얘가 몇 몰이 나와요? 1몰이 나오죠. 1몰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냐면은 0.1몰을 얻기 위해서요. 그죠? 몇 분의 1이에요? 1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인가요? 그죠?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이면 얘도 얼마가 필요해요? 1000분의 2페럿이 필요한 거죠. 1000분의 2페럿.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전류라는 게 시간분의 전하량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하량은 얼마가 돼요? 전하량은 IT가 되죠. 우리가 1페럿이라는 거는 얼마예요? 96,500쿨롱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요. 1000분의 2페럿이라는 건 1000분의 2 곱하기 96,500쿨롱이 되는 거죠. 쿨롱. 이것은 0.1A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요. 양변에다가 몇을 곱할까요? 10을 곱할까요? 10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죠. 10을 곱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겠죠. 그럼 공 2개 지워요. 공 2개 지우고 이거 2개 지워요. 그럼 얼마예요? 얘 곱하면은 2 10 6 12 3 29 18 이렇게 되겠죠. 1930초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19번이요. 자, 12번. 뭐 다양성자산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양성자가 두 개죠. 자, H2A에 이온을 두 번 할 거예요. 그래서 PK1과 PK2가 각각 3하고 5다. 이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이온화 시켜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이온화되면 H 플러스고 HA 이렇게 될 거예요. HA 마이너스. 이때 KA 값이 K1 산의 이온화 상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pK가 3이잖아요. pK가 3이니까 KA는 얼마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이렇게. 이게 또 한 번 이온화합니다. 다 양성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이온하면 H 플러스하고 A, E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산의 이온화 상수를 K2라고 한다면 PK2가 지금 얼마야? 5죠. 5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겠죠. 할게요. 자, pH 3일 때 pH가 3일 때 H2A와 H2A-는 같다. 지금 요거죠, 요거. 누구하고 누굴 물어봐요? 요거하고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식을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럼 K1은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H2A분의 H 플러스 HA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평형상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죠. 근데 pH가 얼마래요? pH가 이거라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1이 되니까 당연히 H2A의 농도와 HA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니은 pH 4일 때 이번에 pH 4예요. pH 4일 때 H2A와 A2-가 같다 그랬어요. H2A는 여기 있고요. A2-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식도 안 되고 이식도 안 되죠. 그럼 이식을 더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식을 더해 볼게요. 더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요? H2A 이거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2H 플러스 A2- A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요? 두 식을 더할 때 평형상수도 곱하는 거죠. 이때 평형상수는 어떻게 돼요?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형상수 그냥 써볼게요. 평형상수 즉 10의 마이너스 8승 8승은 H2A 분의 H 플러스가 이게 두 개죠. 제곱이죠. 곱하기 A,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pH가 얼마래요? pH 4래요. pH가 4라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값이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죠.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또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어떻게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맞나요? 세 번째, pH가 4일 때 그랬어요. pH가 4일 때. 자, pH가 4가 아니에요. 4.5죠. 4.5. 4.5면은 여러분 보세요. 4.5면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10의 마이너스 8승보다 커지겠죠. 일단은. 작아지겠죠. 만약에 pH 4.5라고 하지 말고 그냥 편의상 pH 5라고 해볼게요. 5. 5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그럼 이게 작아지죠.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친다면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양변을 하게 되면 얘가 10의 2승이 되잖아요. 10의 2승이면 1보다 크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H2A보다 얘가 더 커지겠죠. 그죠? pH 4 이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H2A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3번 잘못됐죠. 답은 1번, 2번입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자, 20번이요. 아세트산을 좀 식을 좀 복잡하게 썼죠. 아세트산과 시아나수소를 각각 1몰씩 물에다 녹였더니 형성되는 짝염기와 물의 염기 세기를 큰 것부터 쓰세요 그랬어요. 자, 아세트산 이렇게 쓰지 말고요. 우리 아는 대로 쓸게요. CH3, COOH 이렇게 되겠죠. 자, 물속에 넣었어요. 물속에 넣으면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되고 CH3CO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시아나수소죠. HCN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하이드로늄 이온 나오고 CN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산의 해리상수를 보세요. 여기 KA1이라고 할게요. 요거 KA2라고 할게요. 1.8 10의 마이너스 5승 1.8 10의 마이너스 5승 그러면 4.9 10의 마이너스 10승 앞에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10의 마이너스 10승 5승이니까 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죠? 됐죠? 이렇게 됐을 때 형성되는 짝염기와 물의 염기의 세기를 나타내래요. 이거 브랜스로리 정리를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산이죠? 산. 얘가 뭐가 돼요? 염기가 되죠. 수소이온을 받았죠. 산, 염기. 염기, 산, 염기, 산.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짝염기라고 했으니까, 자, 얘의 짝염기가 누구예요? 얘죠. 얘의 짝염기가 얘죠. 그거와 물. 얘네 세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약산이에요. 약산. 약산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힘이 약해요. 이게 더 강한 거죠. 그죠? 값이 작잖아요. 그랬을 때 H2O와 CH3COO의 염기의 세기를 보면 얘가 더 큰 거죠. 그죠? 값이 작잖아요. 그러면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요. 역반응 위주로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산염기가 이쪽에 있는 산염기보다 강산 강염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H2O보다 CN이 더 강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수를 보게 되면 이온화 상수를 보게 되면 얘는 너무 값이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으로 거의 못 간다.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갔는데 얘는 거의 못 가요. 이쪽으로 더 미는 힘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훨씬 더 물보다도 훨씬 더 강한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강염기가 누구예요? 얘가 1순위예요. 얘가 2순위고요. 그 다음에 물이 제일 약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염기의 세기가 큰 것부터 쓰라 그랬으니까 CN- 아세트산이온 물 이렇게 쓰셔야 답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이 1번입니다. (21번이요) 자, 21번. 다음은 각 이온 화합물에다가 이온 화합물 수용액에
HNO3를 첨가했을 때 용해도 변화가 가장 적은 것은 그랬어요. 자, 좀 진하게 써볼까요? AgI가 있고요. 그 다음에 CuOH2, 그 다음에 CaCO3, 그 다음에 CaF2. 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염의 가수분의 문제예요. 뭘 집어넣냐면은 HNO3를 첨가했을 때 용해도가 변화가 가장 작은 거래요. 얘는 산이잖아요. 그죠? 산. 그럼 얘네들은 염이긴 하지만은 염기나 산의 성질을 띠고 있죠. 특히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염기가 분명하잖아요. 이건 염기가 분명한데 OH- 있잖아요.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데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산을 집어넣어요. 중화 반응이 나면서 이게 막 녹아버린다고요. 그죠? 그래서 용해도가 확 증가해버리죠. 이런 경우에. 그죠? 근데 얘를 보게 되면 얘는 앙금이잖아요. 앙금인데 물의 가수분해를 통해서 약간의 이온화가 된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온화가 되면 C에 여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OH2가 달라붙고, 자, 여기 CA2 플러스가 있고 CO3 E-가 있어요. 물이 가수분해 됩니다.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해서 얘는 OH-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갈고 H 플러스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 OH- 갔을 때 이건 강염기죠. 강염기니까 여기에 달라붙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약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소가 달라붙죠. 여기 달라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OH-가 물에 남아서 얘는 뭐라는 얘기예요? 염기라는 얘기죠. 염기. 염기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산을 집어넣으면 용해도가 확 증가한다는 얘기죠. 얘도요. CA2 플러스하고 이 F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그래서 물을 가수분해 합니다.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근데 CaOH2는 어떻게? 강염기니까 이거 안 가져가요. 그죠? 근데 HF는 약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가져가죠. 그럼 이게 사라지죠. 그럼 물속에 뭐가 남아요? OH가 남죠. 그래서 얘도 뭐란 얘기예요? 염기란 얘기죠. 염기. 그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으면 얘도 용해도가 확 증가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HI를 보면 H 플러스하고 I 마이너스를 보시게 되면, 자, HOH 마이너스 이거 약염기예요. 여기 OH가 붙어요. 이렇게 얘가 사라지죠. HI는 뭐예요? 염산보다도 더 강산이죠. 강산이니까 이걸 안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남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산이에요. 산. 얘는 산이죠. 산에다가 산을 집어넣어봐요. 이온화가 더 안 되죠. 그죠? 그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됩니다. 자, 22번이요. 자, 22번 반응 속도 문제인데요. 반응물 A가 생성물로 된대요. 반응물 A가 어떤 생성물로 된대요. 이런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분의 1 그래프는 선형으로 나타났대요. 선형으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온도 T1과 T2에서 기울기는 각각 M1, 2M1이었대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0차 반응하고 0차 반응과 1차 반응과 2차 반응식을 알아야 돼요. 2차 반응에서 특징이 바로 뭐예요? 자, 2차 반응에서 특징이 이게 시간이고요. 여기가 농도의 역수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요? 속도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속도 상수가 돼요. 이건 뭐 몇 차식이라고요? 2차 반응이에요. 2차 반응. 2차 반응이라는 거는 속도식이 어떻게 되냐면 V는 속도 상수 K 곱하기 어떻게 돼요? A 농도의 반응물 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죠. 식이. 자, 이걸 봤을 때 이게 속도 상수죠. 그 다음에 이 농도죠. 반응물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K에 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 속도 상수는 온도에 영향을 받죠.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온도가 T1, 이게 T1이에요. 온도가 T1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2T, 온도가 2배가 됐어요. 온도가 2배가 되면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 M1으로 나왔죠? M1. 기울기가 2M1이 된대요. 그럼 기울기가 이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2M1, 기울기가 2배가 되죠. 그러면 속도 상수는 얼마가 돼요? 2K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속도 상수니까.
즉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온도가 T1에서 이 T1으로 증가하면 기울기가 딱 2배 증가해서 속도 상수가 2배가 돼요. 그래서 온도와 속도 상수는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A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반응 속도가. 자, 여기 속도 상수는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고, 농도의 제곱이 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온도가 T1이고 그 다음에 농도가 A0였대요. 초기 농도가 A0였대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요거의 초기 속도를 갖다가 요거의 몇 배가 되게 하고 싶대요? 2배가 되게 하고 싶대요. 2배.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농도를 2배로 했대요. 그럼 요건 4배가 되겠죠? 요건 4배가 되겠죠. 근데 온도를 T1으로 한대요. 그럼 얘는 속도가 몇 배 증가해요? 4배 증가하는 거죠. 자, 농도를 2배, 그 다음에 온도를 2배. 그럼 요 온도가 2배니까 속도는 2배가 되고 요건 2배니까 4배가 돼요. 그럼 총 몇 배가 돼요? 속도가 8배가 되는 거죠. 얘요. 온도는 T1으로 그대로 놔두고요. 그럼 변함없어요. 그 다음에 농도가 어떻게 해요? 루트 2배요. 루트 2배의 제곱이니까 요게 2배가 증가하죠. 이게 답이죠. 농도를 루트 2배, 얘를 루트 2배를 하게 되면 얘는 비례하고 이건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는 2루트 2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2배가 증가하는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됐죠? 23번이요. 자, 23번. 유기적 반응인데 딜스-알드 반응이에요. 근데 딜스-알드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면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을 갖다가 딜스-알드 반응이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죠. 그죠? 이중결합이 2개가 있어요. 부사다이엔이라는 물질인데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에텐이 있어요. 에텐 이렇게 있어요. 자, 얘는 탄소가 4개고 얘는 탄소가 2개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딜스-알드 반응이 뭐냐면 이중결합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요. 색깔 다른 걸로 할까요? 그냥 설명 안 했던 건데 그냥 알아놓으세요. 자, 이중결합이 여기 풀려요. 이쪽으로 풀리면 이쪽으로도 풀리겠죠? 그럼 여기 이중결합이 풀려요. 여기 풀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죠. 얘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겠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선이 생기는 거죠. 요게 단일 결합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단일 결합이 되고 여기도 단일 결합이 되고 여기 단일 결합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이중 결합이 없어지고 여기도 이중 결합이 없어지고 여기에 원래 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중 결합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고리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풀리면서 결합이 형성되는 반응을 갖다가 딜스-알드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3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유기화물의 딜스-알드 반응의 역반응이래요. 역반응. 딜스-알드 반응이죠. 그러면 이게 반응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합이 형성됐다가 결합이 소멸돼야 돼요. 결합이 소멸되면 아까 이거죠, 이거.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가요.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가고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와요. 그럼 여기 다시 이쪽으로 풀리겠죠? 이것도 이쪽으로 풀리겠죠? 그러면 이건 다리가 없어지고 다시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오겠죠? 이것도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여기에 다리를 회수하니까 얘는 이중결합이 되고 이게 결합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게 이중, 요게 단일이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물질인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반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을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삐딱하게 그려야겠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 좀 다른 걸로 그릴게요. 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를 회수하려면요. 그죠? 다리를 회수해요. 그럼 뭐 이중결합 있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해볼까요?
어디를 사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 다리가 풀립니다. 이쪽으로 가요. 얘도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다리가 여기 이쪽으로 회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쪽으로 회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리가 이쪽으로 회수가 되고 이쪽으로 회수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요거는 다리가 없어져요. 단일 결합이니까. 대신에 요게 이중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요게 끊어져요. 요게 똑똑 끊어져서 생성물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중 결합이 생기겠죠. 됐고요. 이거 지금 육각형이죠. 이거 위에서 보면은, 그죠? 근데 다리가 이쪽으로 회수되고 이쪽으로 회수돼요. 그래서 이게 이중 결합, 여기도 이중 결합이 되고 요건 단일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벤젠고리 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아까 요거는 건들지 마시고요. 요건 냅두시고요. 여기 있던 게 요쪽으로 가죠. 요쪽으로 가고 요쪽에 있는 게 이렇게 가니까 여기 이중 결합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벤젠고리하고 여기 이중 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회수하고 다리를 갖다 풀고 이것만 반복하실 줄 알면은 TS 알더 반응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4번이요. 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반응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벤젠고리가 있고요. 벤젠고리 굉장히 안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뭐가 있냐면은 NO2가 있어요. 그죠? 나이트로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뭘 주고 있는 거냐면은 1번에 철을 주고요. 철은 어때요? 반응 자리라고 이런 물질들을 잡아놓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어넣은 게 뭐냐면은 H3O+. 뭘 집어넣은 거예요? 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즉 수소이온을 집어넣은 거죠. 수소이온.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NaOH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뭘 하냐면 철촉매화에 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수소이온을 집어넣어요. 수소이온을 집어넣으면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수소이온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달라붙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 건 건들지 마세요. 이건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요. 여기 수소가 달라붙어요. 이렇게 하면 아닐린이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산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반응이 끝났는데 얘가 여분이 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중화를 통해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무슨 반응이에요? 이거 산소가 떨어지고 수소가 붙었으니까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죠. 환원 반응. 그죠? 그 나이트로기를 갖다가 뭐로 바꿔요? 아민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요 끝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됩니다. 자, 25번이요. 자, 다이크로미움산은 탄소와 반응해서 산화크로미움과 탄산소디움, 일산화탄소를 생성한다. 이에 대해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일단 반응식은 씁시다. 반응식은. 자, 첫 번째 누구예요? 다이크로미움산 나트륨.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냥 하세요. Na2 Cr2O7. 자, 여기 있고요. 이게 누구랑 반응한다고요? 탄소와 반응한대. 이렇게 탄소와. 탄소와 반응해서 뭐가 돼요? 산화크로미움이 된대요. 산화크로미움, 크롬에 뭐가 달라붙어요? 산소가 달라붙은 건데 3가잖아요. 3가. 얘가 3 플러스란 얘기예요. 얘는 2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어야 돼요? 크롬이 2개, 산소가 3개. 이게 바로 산화크로미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소디움. 탄산소디움은 소디움이 뭐예요? 나트륨이죠. 탄산은 CO3 2-잖아요. CO3 2-니까 나트륨 2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 일산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식을 완결을 해야 돼요. 자, 나트륨이 2개고요. 여기 나트륨 2개요. 크로미움이 몇 개요? 2개요. 여기 2개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개? 7개죠. 7개인데 여기 3개, 3개, 1개, 7개 맞네요. 그죠? 그럼 다 됐나요? 그럼 탄소 수가 안 맞죠? 여기 탄소가 1개, 여기도 1개. 그러니까 2개죠.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뭐만 쓰면 돼요? 2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2만 쓰면 식이 완결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산화수를 좀 써볼게요. 자, 산소는 나트륨 1 플러스죠. 산소 2 마이너스. 요거 14 마이너스죠. 그러면 요거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남았죠. 그럼 얘는 6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산소 2-3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 2- 나트륨 플러스 요거 4 플러스죠. 2- 여기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크로미움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6 플러스가 3 플러스를 했으니까 전자 몇 개를 받았어요? 3개를 받았죠. 근데 크로미움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총 6개를 받은 거예요. 6개의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이 된 거죠. 그럼 누군가는 전자를 갖다가 6개를 버려야 돼요. 산소는 지금 2- 그대로잖아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근데 이쪽 탄소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왔어요. 그래서 0이 4 플러스 됐으니까 전자 4개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어떻게 돼요? 한 개는 2 플러스로 됐어요. 그럼 전자 2개를 잃어버린 거죠. 산화가 된 거죠. 총 전자를 6개 잃어버리고 6개를 얻었죠. 그죠? 해볼게요. 자, 반응물인 탄소는 지금 뭐가 됐어요? 탄소는 지금 산화가 됐죠?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뭐예요? 환원제로 쓰인 거죠. 환원제 맞고요. 반응에서 크로미움의 산화수 변화는 6 플러스가 3 플러스가 됐죠. 6 플러스가 3 플러스. 그러니까 산화수 변화는 -3이죠. 생성물에서 탄소 원자의 산화수는 동일하다 그랬는데 여기 산화수는 2 플러스고 이건 4 플러스죠. 다르죠. 균형을 맞춘 반응식에서 두 반응물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2죠. 그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주 깊게 들어간 문제들은 몇 개 없으니까 여러분 준비 철저히 하셔서 다음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